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이 막 60분의 승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록입니다. 우리 시장은 확실히 악재보다 호재에 더욱더 강하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모두 지금 0.8%대의 강세 흐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시장 빠르게 지금 올라왔고요. 코스피는 1800선을 지켜내는 모습, 코스닥은 610선도 지금 사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실 수 있고요.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시청하실 수 있고요.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분들과 계속해서 또 상담을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이용 방법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정수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시장 흐름 어떻습니까? 네, 자, 오늘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변동성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금통위 기준금리가 나왔는데 연 0.75% 수준으로 일단 동결이 됐고요. 코로나 대응 효과를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좀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녁인데요. 한국 시각으로는 오후 10시인데 오펙 화상회의가 좀 개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될 날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눈치 보는 흐름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프로그램 쪽에서 4천억 넘게 지금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현물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 순매도를 거래소는 1,400억 정도,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한 1,000억 정도, 물론 기관들도 현물 한 3,0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 일단 즉 수급이 꼬여있는 시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이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또 뭐가 있냐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2020년 1월서부터 해서 17조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1월 1일서부터 계속 22조 정도를 순매수했던 것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조금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과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이 잘 버티는데 외국인들 혹은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올 때에서 결국 흔들리는 장이 분명히 왔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 흔들리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 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어쨌든 간에 그거에 지금 수급이 꼬여 있는 것에 비하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온 시장이다. 그거는 맞다. 그리고 최근에 바닥에서 종목들이 뭐 기본적으로 50%, 60% 올라왔고요. 100% 넘어간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시장이 또 올라왔죠. 일단 미국 시장에서 이제 그 경제 전망을 가지고 이제 연준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일단 별로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어요. 회복에 대한 조금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OECD에서도 경제 전망을 안 좋게 보고 경기 선행 지수를 역대 최대폭 하락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다 미국 내에서는 또 실업수당 신청 역대 최고로 1,000만 명을 돌파한다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그런데도 시장은 참 이렇게 강한데 원래는 이렇게 강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강하다는 게 조금 의외이긴 해요. 특히 오늘 옵션 만기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제가 볼 때에서는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 동향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동안 주식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수익도 많이 난 분들도 있을 거고 손실이 많이 줄어드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수익이 좀 많이 났다면 혹은 수익이 많이 안 났다가 이제 손실에서 수익으로 돌아섰다면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는 혹시 모를 조정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일 당장이 아니더라도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어느 정도 올라가면 분명히 조정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챙겨가면서 그렇게 오는 시장을 조금 관망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좀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고요. 그럼 이제 눈에 좀 띄는 업종이나 종목들 있다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오늘 장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운수장비 섹터가 굉장히 강하죠. 업종의 이제 순환매로 좀 예상이 되는데 그동안에서
중소형주들 특히 코스닥이 많이 갔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거래소가 좀 못 갔는데 거래소 내에서도 제일 못 갔었던 자동차 업종이 오늘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면세점이나 카지노 관련주도 강하게 움직이는데 다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늘 시장은 박스 걸음을 좀 보이고 있어 계속. 그러면서 그동안 못 갔었던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 자동차와 그러니까 운수업종 자동차 이쪽이 특히나 강하고 그래서 뭐 만도라든지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이쪽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요. 뭐 8%대, 뭐 10%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좀 이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조선주들도 뭐 장중에 뭐 2%대 좀 강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좀 움직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현대자가 10% 움직인 것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서 운수장비 다음으로서는 이제 면세점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제가 최근에서 이제 계속 최근이 아니고 저는 서울경제 이제 전속 전문가로 이제 아침마다 10시에서 11시 실전 매매 정수라는 프로그램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시장에 못 간 종목을 찾아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 업종에서 계속 면세점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에서 뭐 호텔신라,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GKL, 강원랜드 뭐 이런 종목들을 계속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을 계속 줘라라고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역시 오늘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죠. 이게 다 뭐냐면 순환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못 간 업종들이 막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못 간 업종들을 공략을 했다면 오늘 호텔신라 지금 굉장히 잘 움직이죠. 이게 지금 다 그런 흐름이에요. 오늘 강원랜드도 호텔신라 강원랜드가 오늘 10% 가까이 움직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어저께 그저께에서 여러분들한테 살 수 있는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러 하고 있던 종목 파라다이스, GK에 오늘 7%, 5%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데 이 모든 흐름들은 이제 순환매적으로 여러분들이 연결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순환매 종목들이 모두 다 올라오게 되면 그때에서는 여러분들이 다른 쪽을 또 보셔야 돼요. 못 간 대형주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늘 장의 특징주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동차 업종과 이제 조선 업종,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주, 면세점, 뭐 카지노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일단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4월 옵션 만기일은 좀 얼마 안 남았는데 예측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자, 일단 뭐 옵션 만기 다음 이제 4월 달에서 옵션 만기를 보기에는 지금은 사실은 그거는 이제 여기서는 보이지는 않고요. 앞으로의 이제 시장의 방향성을 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일주일 동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시장에서 안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빠지고 버틴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이거를 방향성이 위쪽 방향으로 더 갈 것인지 그래서 다우도 25,000, 26,000 한번 가고 내려갈 건지 아니면 그냥 내려갈 건지 요걸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는 다시 시장이 상승을 가는지 아니면 재하락을 하는지 필요하다. 일단 먼저 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리나라 지수는 어쨌든 간에 해외 영향을 받기는 할 텐데 지수의 그 목표치를 1차는 한 1850 정도로 봅니다. 2차는 1950에서 200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저점을 제가 이제 본다라 그러면 일단은 1700과 1740을 지지를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를 조금 자세하게 좀 풀어드리면 일단은 이제 내일서부터 이제 내일 금요일이죠. 이제 옵션 만기 끝나기 때문에 내일서부터 이제 매매적인 관점으로 한번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계속 관망을 하면서 조정을 기다릴 것인지 요 타이밍에서는 이제 뭘 보셔야 되면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1850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 간 종목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바로 대형주들이 못 갔다 그랬어요. 중소형주는 거의 대부분 다 갔습니다. 코스닥은 대부분 다 많이 갔기 때문에 오늘도 강하게 움직이는 업종에서 자동차가 왜 강하게 움직이는지 말씀드렸죠. 못 간 대형주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일 1850이 돌파가 되면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못 간 종목들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조정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현금을 가지고 뭐 더 줄여야지 조심해야지 그런 관점보다는 조정으로 내려가면 사야 돼요. 대신에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요. 1차 지지인 1740과 1700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740과 1700으로 내려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IT 부품주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바닥이 많이 올라왔던 뭐 후성이라든지 주성엔지니어라든지 에로티 베쿰이라든지 뭐 내지는 뭐 지금 뭐 자동차 부품주도 올라오고 있고 자동차도 올라왔고 그런데 그 올라왔던 애들이 지수가 1740과 1700으로 내려가게 되면 분명히 걔네들도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내려오는 애들 가지고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해서 단기 매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지수가 여기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움직였을 때나 아니면 그냥 올라가나 어쨌든 간에 1850과 그다음에 1950과 2000 그래서 1차 목표치 1850, 2차 목표치 1950에서 슈팅 걸리면 2000까지를 보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뭐 쫓아 들어갈 종목들은 대형주 말고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정받으면 이제 그 저점 매수를 아까 1740과 1700에서 할 수 있다라 말씀을 드리는 거고 1850이 돌파가 되면은 그때에서는 못 간 대형주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박스권 저점이 깨지게 되면 그래서 1700이 무너지고 그 밑에 자리가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가 이제 1650인데요. 그 자리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서는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1650짜리가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 매매로 들어갔었던 그러니까 1700짜리와 1740에서 저점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다면 1650이 이탈되게 되면 그때서는 저점 매수가 아니라 손절을 생각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목표치는 계속 다시 한번 요약 정리를 해드리면 목표치는 1850 1차, 2차는 1950과 2000이고 하단 저점 매수의 목표치는 1740과 1700 그리고 손절해야 되는 마지막 마지노선 자리는 1650인데 그 자리가 깨지게 되면 1600, 1500 밀리게 되면 종목들이 지금 바닥 대비 100% 넘게 혹은 50%, 60% 올라왔기 때문에 1600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종목들도 30%에서 40%는 다 밀릴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은 매매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전략을 이제 옵션 만기가 끝나는 내일서부터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략을 드렸습니다. 예,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장에 대한 흐름들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재환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뭐 시장 얘기를 이정수 위원이 워낙 많이 해주셔가지고 시간도 좀 타이트하고요. 그냥 장 마감 후에 저희가 시장 상황을 좀 리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부터 들어볼 텐데 DB 하이텍부터 갈까요? 2550원에 비중 40%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도 뭐 엄청 올라왔었죠, 작년에. 네, 작년에 이제 TV 하이텍 같은 경우는 사실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서 주요 섹터에 들어왔다는 점 하나와 예. TV 하이텍이 작년에 이제 주가가 오르기 직전에 퍼가 한 4, 5회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주도 섹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당연히 들어올 펀드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 궁합이 이제 잘 맞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실적도 상당히 이제 개선될 걸로 원래는 기대가 좀 됐었습니다. 2월 달에 시장이 밀릴 때도 횡보하면서 잘 버텼는데 마지막에 이제 급락할 때 급락했지만 지금 다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죠. 기술적으로는 지금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상당 부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1차적으로 14,500원 지지선은 기술적으로 잘 예쁘게 좀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2만 원 초반대 이제 19,900원 정도의 지지선을 하나 더 만들었고, 여기 이제 19,000원 정도로 지지선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제 목표 가격은 1차로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DB하이텍 1차 목표가로 3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솔브레인 들어와 있네요. 52,000원에 비중 10%.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사실 주가 흐름 자체가 작년에 굉장히 좀 양호하게 나오다가 역시 이제 비슷한 모양인데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이제 3월 초에 들어와서 이제 오히려 급락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은 펀더멘탈이 좋아서 잘 버텼던 종목들이 2월 달에 버티고 3월 달에 급락을 이후에 이제 급반등 이렇게 좀 보셔야 되거든요. 전체적인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시세가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온 편입니다. 강하게 나왔는데 만약 이제 시세가 조금 더 이제 바닥 다지면서 올라왔으면 조금 더 조근조근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제 단기간 시세가 너무 급하게 나와버렸고요. 그러면서 한번 저항받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은 최저가가 54,000원 정도까지 내려갔는데 5만원 초반대, 4,000원 초반대까지, 51,0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갔는데 여기 이제 51,000원 정도로 지지선 좀 잡으시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반등인데 사실 이제 어제 대량 거래량이 나면서 밑꼬리를 달고 화요일 날 지금 어제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하면서 모양이 조금 이제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들어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요 지금 87,000원 정도 찍으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사실 여기서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좀 줄이고 이렇게 되면 이 종목은 좀 밀렸다가 다시 이제 이런 모양의 반등이 좀 예상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제 밀리는 구간까지 좀 참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가격대가 6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6만 원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에 찍었던 87,000원 여기가 지금 이제 저항선이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87,000원, 지지선 6만 원, 2차 목표 가격은 99,000원까지인데 아마 이 87,000원 넘어갈 때 조금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99,000원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 모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참고하시면서 목표 가격 99,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솔브레인 99,000원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닉스 28,000원에 40%. 사실 위닉스를 작년 가을 정도에 선취매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올 봄에 미세먼지 관련해서. 충분히 많죠. 예. 제 주위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테마 자체가 이제 묻혀버렸죠. 3월달에. 사실 이 그 공기청정과 관련된 부분 혹은 친환경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3월달에 코로나19 없었을 때 기대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12월달, 11월달에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가졌던 종목 중에 하나고, 특히 이 코로나19가 없었으면 원래 중국이 3월달부터 친환경 정책이 이제 법제화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를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된다든지, 공기 관련된 청정도를 이제 법으로 완전히 법제화를 해서 강제적으로 이제 시행하려는 찰나였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그 부분은 완전히 좀 딜레이가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한 테마가 이번 3월달에 형성될 수 있었던 부분이 이제 재료가 좀 소멸되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위쪽에 28,000원대가 저항이 굉장히 강하게 좀 형성돼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아마 접근을 좀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어려움을 좀 겪으셨고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래쪽에 지지선은 16,650원 저점 찍었던 여기를 지지선 좀 보고요. 지금 현재는 올라가는 모양이 굉장히 좀 예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지금 이제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은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이 좀 보이거든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2차 상승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고, 매수하신 가격대 근처까지, 그러니까 28,0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닉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힘스 23,500원의 비중 20%. 이 종목도 개인분들이 한때 거래를 참 많이 하셨던 종목이죠. 네, 한때 좀 많이 했다가 최근에 이제 조금 뜸한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 그쵸. 이유는 이제 작년에 한번 시세를 주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박스권에 좀 머물렀거든요.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벗어나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제 12월 달 이제 이후에 고점을 만들었던 종목이고, 고점을 만든 이후에 이번 코로나19에서 급락하면서 같이 이제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상담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19,800원 정도를 좀 지지를 해야 모양이 좋다 했는데, 사실 여기를 이탈하면서부터 아래쪽 하방으로 좀 크게 열려있는 모습을 좀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런 자리 지지선을 이탈해버리면 큰 폭의 투매 물량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영향을 좀 받아서 나왔고, 아래쪽에 9,550원 지지선인데, 이 종목은 이제 위쪽에 매물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은 좀 잘 그어졌는데, 문제는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 위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을 조금 제한적으로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가격은 19,800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하고 오버슈팅이 나온다라고 해서 조금 견뎌보겠다고 하면 2차 목표 가격은 23,0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힘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파루 여기도 사실 뭐 무슨 전염병 관련 이슈만 나오면 동물이건 뭐 사람이건 맨날 얘기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도 굉장히 이제 상가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연출이 되고 있죠. 예. 어쨌든 지금 현재 뭐 시장의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는 섹터 테마에 좀 들어왔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강하게 올랐는데 뭐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이제 테마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전에도 이제 파루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 좀 보시면은 올 초에 굉장히 큰 폭을 뛰었다가 눌려졌다가 다시 뛰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청산을 못하면 제가 이제 급락을 맞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2번 정도 시세를 주고 난 뒤에 그대로 이제 밀고 내려오면서 사실 급락을 좀 겪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 1,395원이 별로 강하진 않았거든요. 여기를 일단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줬는데, 이제 오늘 상한가에 가까운 이제 28%, 29% 아마 상한가에 이제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따라 전략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내일 갭상이 들어왔을 때 범위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1차적으로 지금 매물대 형성되어 있는 가격은 한 3,8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일단 1차적인 목표 가격을 놓으시고, 만약에 내일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고 내일 갭상을 해서 여기 근처에 붙으면 1차적으로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청산하지 않으시면은 또 이 테마가 들어왔을 때 못하면 아시겠지만 한번 고점을 만든 이후에 또 상당 기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갭상을 했을 때 3,800원 꼭 아니더라도 그 근처까지 오면은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파루 같은 경우는 공급 계약이 좀 있었네요. 지금 찾아보니까 호재성으로 지금 상한가 부근에서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전략들 하나 주셨습니다. 한지칼도 여쭤볼게요. 65,200원에 비중 20%.
사실 업황은 굉장히 안 좋은데 지배구조 개편 이슈나 여러 가지 뭐 그런 지분 관련 이슈로 시끌벅적한 상황에서 주가는 올라갔잖아요. 네, 그 반대급부로 어떻게 보면 주가는 강했고,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기인데 그 부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면피를 좀 한 거죠. 그러면서 상당 부분 지금 고가가에 머물러 있는데, 사실 어떤 펀더멘탈이 받쳐준 종목이 아니면 고점을 넘어가기는 사실 어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고점에서 계속 머물고는 있지만 고점을 넘어가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 같으면은 매수를 아래쪽에서 굉장히 좀 잘 하셨다면은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요. 이분 같은 이제 65,2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 89,000원 정도에서는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십시오. 일단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시고 매수 가격을 일단 지지선으로 놓으시는데 89,000원에서 절반 이상 청산을 하시고 이 고점 돌파되는 걸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이 종목은 그렇게 고점 돌파하기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이 보통 어떤 기술적이나 테마나 어떤 단기 모멘텀에 의해 가지고 올라오면 보통 이제 직전 고점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계속 이제 목표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고 89,000원의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여기를 이번 주 내에 빠르게 넘어가지 않으면 일단 나머지 물량도 그 근처에서 다 청산하신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진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아시아나항공 갑니다. 여긴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게 매각 이슈가 있고 오늘 보니까 그 한 언론사에서 단독으로 냈더라고요. 중국 쪽에는 이제 승인이 났대요. HDC 쪽과 아시아나항공 개편에서 이제 노선 같은 부분. 근데 이제 주가는 참 힘들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업황도 그렇고. 사실 이제 이 항공주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 또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매각 이슈까지 좀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발 채무도 많고.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또 나왔습니다. 인수 주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또 논란이 좀 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변수들이 주가에 이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인 반등이나 변동성은 확대되지만 어떤 추세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기는 섹터 자체도 어려운데 매각 이슈까지 붙으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내부 외환에 지금 사실 자리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딱 들어와 있는 요 3,665원인데 오늘 한번 찍었던 3,900원 자리가 이전에 고점을 형성하면서 좀 고점에 지금 저항선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00원 정도가 지금 저항을 좀 강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런 내외적인 매각 이슈로 주가가 내려가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매각 이슈와 관련된 부분이 소멸되거나 혹은 안 좋은 방향으로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제 일시에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버티는 자리에서 사실은 좀 빠져나온 전략을 좀 출구 전략을 좀 채우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이제 고가권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가격대에 나오시지는 않으실 것 같고요. 계속 이제 보는 전략인데 3,900원 일단 돌파 여부를 좀 보십시오. 3,900원 좀 돌파 여부를 보시면서 3,900원이 만약에 돌파가 되고 뭐 매각 이슈가 좋은 방향으로 흘러서 어느 정도 주가에 탄력이 좀 붙으면 위쪽에 5,600원까지 목표 가격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펀더멘탈이 이제 개선되지 않는 이런 부분 또 항공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 가격대를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00원대까지 기다리시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지금 3,900원 이번에 돌파를 하고 5,600원 정도에 붙으면 종목 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종목 교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어떠한 호재보다는 지금 보이는 것들이 참 어렵기 때문에 종목 교체를 이주환 전문위원이 어지간해서는 종목 교체 얘기를 안 하시는데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50 4,600원의 비중 10%. 여기도 뭐 테마주로. 네, 테마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늑대의 얘기가 항상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 얘기는 보신 거 아시겠지만 50이 사실 모나리자가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 대장주 역할을 좀 했고요. 코로나19와 관련되어 있는 마스크 관련 대형 역할을 하다가 모나리자는 일찍 조금 탈락하는 모습을 초반에 보여줬죠. 왜냐하면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회사의 발표가 좀 빨랐고 그러면서 위탁 판매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추가 생산 여력도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원래 좀 솔직하게 말씀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주가에 대한 피해가 좀 덜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50 같은 경우는 그 모나리자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급등을 하면서 이 구간에서 대장주 역할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치를 받았는데 주가가 많이 뜨고 주가가 난 이후에 마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후로 지금 보시면 이제 주가는 이제 급락의 상황을 좀 겪었고 사실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테마가 어느 정도 남아있으면 하다못해 모나리자처럼 위탁 판매라도 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테마는 형성되기 때문에 이슈가 나올 때 좀 빠져나올 기회가 있는데
50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기회가 없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이분은 4,600원 굉장히 이제 저점에 좀 접근하셨기 때문에 지금 수익 나 있는데, 목표 가격은 이제 굳이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목표 가격은 7,900원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굉장히 익절권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구간에서 7,900원 붙을 때 전량 다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50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만도 갈게요. 오늘 많이 오르죠. 34,000원에 비중 10%. 만도도 중국향 매출이 좀 있어서 셧다운되면서 조금 휘청휘청했는데 최근에 좀 올라오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 영향이 어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국 소비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특히 화장품 관련된 그렇죠. 예, 부분이 좀 올라왔고 오늘은 이제 운송 장비 업종들이 올라오는데 그건 이제 우한에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이 봉쇄 조치가 해제되면서 제조업이 상당 부분 활성화될 수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한이 밀집되어 있는 공단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심리적 영향도 좀 받을 거고 그러면서 오늘 어떻게 보면은 운송 장비 관련된 업종들이 큰 폭이 올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영향이 있어서 올라가지만 어떻게 보면 이 펀더멘탈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결국엔 이제 뉴스 이벤트와 관련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요렇게 운송 장비가 올라올 때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요 이슈가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분명히 실적 시즌에 들어왔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기 전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 테마의 중심에 들어와 있을 때 이걸 다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요 시기 청산을 못하고 다음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 버리면 주가가 또 큰 폭 조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일단 만두 같은 경우는 오늘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입니다.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고 직전에 지금 저점에 매물대 지금 넘어서는 모습을 좀 나와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은 3만 원까지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좀 올랐고 아마 이번 주에 좀 좋은 모습을 보이면 좀 조정을 받았다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3만 원 정도에 오면 일단은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액트로 11,100원에 비중 5%. 동시호가 벌써 들어갔네요.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네, 액트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데, 이전에 이제 상담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11,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하면, 상당히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 11,000원인데, 여기서 이제 버티다가 결국에는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제 같이 이탈해버렸죠. 그러니까 11,000원 이탈했을 때 역시 이제 여기도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급격하게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고 6,000원 정도에서 지금 이제 저점을 한번 잡았죠. 저점을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저점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 액트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이 좀 밀리면은 충격이 좀 아래쪽에 매집이 없기 때문에 바로 받을 수 있는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좀 올라오면 11,000원 정도에 붙을 때 일단 전량 청산하는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액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투어. 여기도 지금 사실 이제 업황은 최악은 지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가가 선반영 되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같이 뭐 항공주, 여행주 움직이긴 하는 것 같은데 손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은 이제 51,800원에 매수를 좀 하셨기 때문에 예. 손실이 좀 있으시죠. 어떻게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이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을 좀 보시면 대부분 비슷합니다. 이전에 작년에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았다가 1월달, 2월달, 요때 이제 2월 초에 막 상승하기 시작하려고 했던 구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2월 초 구간인데 이때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운대가 안 맞았다라고 얘기해요. 여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중국과 계속 사이가 안 좋다가 중국 이제 왕이 부장 방문을 하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할 예정이다라는 부분까지 나오면서 한국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험한영이 해제가 될 거라는 부분에서 여행주가 이제 막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코로나19가 들어와 버렸죠. 그러면서 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그 부분 때문에 사실 굉장히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 여행주에 좀 접근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고 테마도 유력하게 형성될 수 있는 요소를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안타깝지만 이제 그때 코로나 직격탄을 맞으면서 하락을 했고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분들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여행주인데요. 하나투어 이제 기술적으로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26,600원 여기는 이제 바닥으로서 신뢰성은 좀 있습니다. 다행히 신뢰성 좀 있는 부분이고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는 사실 펀더멘탈은 뭐 안 좋지만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꽤 괜찮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등은 제한적이겠지만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좀 괜찮은 모습입니다. 1차 목표 가격은 매물대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구간이 거의 다 왔거든요. 43,000원. 요 구간이 일단 돌파가 되는지 먼저 좀 보시고요.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이 돌파가 되면은
목표 가격은 5만 원까지 말씀 좀 드리겠고, 만약에 43,000원이 멈칫멈칫거리고 시장이 상승하는데도 못 넘어가면 일단 여기서 비중 물량을 좀 절반이라도 줄이셔야 됩니다. 만에 하나 시장이 지금 현재는 우호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려있는 코로나 관련된 종목도 잘 보시면은 우호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닥에서 반등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리고 이 셌던 이유가 2차 반등에서 정부가 50조 정도의 추경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기업에 대한 지원안을 내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운 섹터 종목들에 대한 집중 지원이었기 때문에 그 바람을 타고 또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제 뭐냐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청산을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지금 여기서 테마가 가만히 돌아올 때 청산을 못하면 이제 여기서 다음 주에 시장이 멈칫멈칫거리고 그리고 한 주 정도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얘기들이 크게 시장에 좀 주로 대다수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때 되면은 다시 하락의 기운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43,000원 정도 넘어가는 게 못 넘어가는지 여부를 일단 보시면서 1차 목표가 43,000원 넘어가면 뭐 2차 목표가 5만 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투어까지 듣고 왔습니다. 지금 25분 지나고 있고요. 동시호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호가 지금 변동성 꽤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진행된 지 5분 사이인데 5분 사이에 장 초반에 21분경에 제가 확인했을 때 0.7%가 빠지고 0.7% 상승이니까 한마디로 지금 요 수치에서 한 1% 정도 변동이 생겼었는데 현재는 1.34% 올라가고 있다라고 잡힙니다. 코스피 지수는 1836으로 지금 표시가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장 후반에 좀 힘을 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동시호가 들어가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모습들도 실제로 보여지고 있고요.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수급 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3,594억 원. 이번 주도 이렇게 되면 개인만 매수를 하는 장세가 결국엔 펼쳐지고 있는 거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를 합니다. 기관은 연기금 투신이 들어와요. 그리고 금융투자가 지금 파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금융투자 쪽에서는 3,251억 원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프로그램 매도도 지금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1,371억 원. 일단 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오늘 옵션 만기일 이후에 또 어떻게 외국인들이 포지션을 바꿔나가나 이 부분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 근데 들어오기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전망들도 강한 부분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네이버까지 전 종목이 조금씩 올라가고요. 눈에 띄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1.44% 상승폭이 가장 좋습니다. 이 중에. 다음 볼까요? 자, 셀트리온, LG화학, 현대차, LG생건, 삼성 SDI. 현대차가 돋보이죠? 거의 뭐 10만 원 부근까지 어느새 왔습니다. 6만 원대까지 내려갔던 현대차 주식이 순식간에 지금 10만 원 부근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만 해도 7.89%가 현재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오늘 자동차 관련, 운송장비 관련 업종들 전체적으로 시원시원하게 달리고 있다.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 기아차 다 잘 달립니다. 오늘. 다음 볼까요? 615.42, 1.33% 올라갑니다. 코스닥 쪽은 지금 동시호가 쪽에서도 크게 뭐 밀리거나 올라가는 모습들은 딱히 안 보이네요.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동시호가에서도. 다음 볼까요?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618부터 611까지 빠졌다가 615까지 회복을 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급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만 삽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강하고요. 기관, 외국인 같이 파는데 코스닥은 투자 주체를 보니 기관이 전체적으로 팝니다. 연기금마저도 소량이지만 28억 원 정도의 매물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투신, 금융투자 같이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대 지금 상승하고요. HLB 이제 10만 원까지 딱 400원 남았네요. 펄어비스도 20만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KMW 최근에 5G 관련 종목들 잘 달리죠. 1.99% 올라가면서 6만 원 안착하는 모습들 오늘 보여집니다. 시젠 오늘도 변동폭이 좀 있는데 어제 장 후반에 급등하는, 급락에서 급등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하는 모습들이 시젠은 보여지고 있습니다. 시총이 KMW와 지금 좀 변동이 생겼네요. 시총 5위로 내려왔습니다. 다음 볼까요? 자, 보시면 CJENM 블록딜 이후에 CJENM과 스튜디오 드래곤의 주가가 좀
상반되죠. 스튜디오 드래곤은 블록딜 이후에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지수의 움직임과는 스튜디오 드래곤은 함께 하지 못하는, 블록딜이 워낙에 좀 컸습니다,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제약, 헬릭스미스, SK머티리얼즈 상승하는데, 헬릭스미스는 한 주당 0.25주의 무상증자를 단행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장중에 한 8% 이상까지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주가 흐름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닥도 전체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외한다면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변동폭은 뭐 사실 옵션 만기라고 해서 더 엄청나게 커졌다 이런 부분은 없고요. 최근 시장의 그냥 변동폭 정도로 오늘도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워낙에 변동폭이 좀 강하죠. 예. 네, 첫째 이제 변동성에 비해서는 좀 오늘 줄어들었고 옵션 만기일에 비해서는 또 역시 변동성이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 옵션 만기일이고 내일 미국장이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기 좀 어려운 모습이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수급을 이제 어제 오늘 좀 보면 조금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외국인이 일단은 매도 물량이 상당폭 줄어들었다는 건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외국인이 나가는 물량 대비 이제 들어오는 물량 부분이 이제 일정 부분 들어온다라고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바뀌는데 특히 삼성전자 실적 발표 위에 보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세가 매수 혹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시장을 이제 압박하는 요인이 조금은 수급적인 요인에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어제 오늘은 옵션 만기일과 연관되면서 사실 금융투자 쪽에서 제일 큰 매도 규모를 좀 보였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오늘 만기 지나면 내일이나 모레 또 다음 주 초반에 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시장을 조금 눌렀던 부분은 우리가 그렇게 크게 유념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고, 이전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여기 외국인 매도 물량들이 같이 겹쳐지면서 큰 폭의 하락이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시장은 이제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면 어제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앞두고 수급적인 보면 아직까지 우리 시장은 이제 반등의 기운이 좀 더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승 부분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매매를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급적으로 해결되는 부분, 안도랠리 부분이 있다면 이제 실적 시즌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장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는 이제 머릿속에 계속 하시되, 그건 이제 벌어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수익률 게임에 좀 동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미국장이 뭐 샌더스 의원의 하차 소식과 함께 올랐다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그분보다는 아마 오늘 그 오페크와 관련된 러시아 회의에 좀 주목을 할 겁니다. 그 부분 때문에 유가도 이제 급등했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한 번에 타결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나오면서 유가가 급락과 급등을 좀 반복할 것이고 우리 시장이 하락했던 가장 직접적인 단기점이 그러니까 출발점이 바로 이 유가의 급락이었거든요. 유가가 하루에 한 30% 급락하는 그 시점부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급락의 된소리를 맞았기 때문에 유가의 흐름은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유가가 이번 하락의 시초점이었다면 만약에 유가가 반등이 기술적으로 들어온다면 또 시장은 또 다시 풀장의 반등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주목해서 보시되 우리 시장은 아직까지 수급적으로 반등의 기운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우려하기보다는 수익률 게임에 좀 동참을 하시면서 다만 전체적으로 실적 시즌을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현금 비중을 좀 높이면서 경계심은 좀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 이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1.51% 올라가면서 1834.43포인트의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615.41포인트에 1.32%나 급등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은 조정이 좀 나왔죠. 1원 40전 빠지면서 1219원 50전에 거래가 마감됐는데 큰 폭의 변동은 환율 쪽은 사실 없었던 날이었습니다. 드리머스 컴퍼니 갈게요. 6,200원의 비중 5%인데 이 종목이 옛날 사명이 아이리버인가요? 네, 이 종목이 이제 디지털 컨텐츠 유통, 뭐 음반 유통 이제 다루고 계시는 이제 그쪽인데, 이제 회사의 변화를 모색해서 이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잡고 있는데 펀더멘탈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화를 주는데 그게 아직 이제 실적으로 연결되는 모습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는 흐름이 들어와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 급락을 맞아서 같이 밀렸다라고 보시는데 이 종목은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사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강하게는 나왔지만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지선이 3,035원까지 하락을 했는데 여기를 지지서 잡는데 목표 가격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6,200원 말씀하신 요 가격대까지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크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익을 보겠다라는 관점이 아니라면 6,200원 정도에 일단 나오는 전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6,200원 정도가 1차 목표 가격이 되고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기대치를 가지고 뒤쪽을 좀 더 보겠다 하면 목표 가격은 7,800원인데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시간은 제가 봤을 때 실적과 관련된 부분 2분기, 3분기 적어도 한 2, 3분기는 지나야 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6,200원, 2차 목표 가격은 7,500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200원, 7,5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제 넘어갑니다. 56,100원에 비중 20%. 아, 이분은 잘 사셨는데요. 예, 가격대가 좋네요. 예. 56,100원. 예전에 이 가격대에 아마 매수를 하셨던 상담을 한번 하셨던 것 같은데, 예. 56,100원 굉장히 이제 잘 잡으셨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으로 좀 분석이 가능하신 분 같네요.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잡으셨다라고 하면 이제 정확하게 기술적으로 좀 보고 들어가셨다라고 좀 예상이 좀 되어지고요. 어쨌든 이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섹터 자체가 상당히 좋고, 종목 펀더멘탈 자체도 좋은데, 문제는 이제 합병 이슈부터 해서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죠. 급등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급등의 급락에 이어지면서 뭐냐면 이제 주가가 장기간의 탄력성이 좀 붙기는 어려운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종목은 가만히 놔두는 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와 연관이 없었으면 주가가 굉장히 천천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쉽지만 위쪽에 이제 너무 많은 거래량이 터지고 사고 파는 손바뀜이 많이 나오면서 89,000원 위쪽에 그러니까 9만 원 정도 선부터는 매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매물대를 걷어내려면 아마 가격적으로 좀 조정을 주든가 혹은 좀 지루하겠지만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조정 이후에 이제 좀 상승을 좀 봐야 되는데 매수하신 가격이 워낙 낮으시니까 56,100원이니까 만약에 이 종목의 수익이 많이 났기 때문에 그냥 단기간 좀 청산하시겠다는 관점이면 89,000원에 붙을 때 청산 전략을 하십시오. 89,000원 붙을 때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나는 이게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 종목을 샀고 오랫동안 버티겠다. 그래서 99,000원에도 안 팔았는데 버티겠다라고 하시면은 기간 조정을 좀 상당히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분기 동안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기간 조정 양상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 이후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9만 원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보시는 전략은 목표 가격 89,000원, 길게 보시는 전략으로 보신다면은 목표 가격은 11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말씀을 해주셨고요. CGN 65,000원에 비중 18%. 이분은 잘 사셨네요. 그러니까 대부분 요즘에 좀 보면요. 잘 사시네요. 굉장히 잘 샀었거나 굉장히 고점에 물리셨거나 거의 양극화 패턴이 지금 종목 상담 하다 보면 대부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좀 전에 이 종목 상담 들어오는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 가격을 보면서 중간에 사신 분들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거든요. 방송의 영향인가? 혹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시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고 사셔서 그런가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분은 굉장히 잘 사셨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잘 사셨던 분들이 어디서 청산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주가가 이렇게 모멘텀을 받아가지고 급등을 하게 되면 욕심이 좀 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가 버리면 잘 사셨는데 그 매도 시점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CGN이 어제 이제 다시 진단키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극적으로 이제 또 한번 반등이 좀 나왔죠. 그리고 오늘 그 반등이 조금 약하지만 이어지는데 이 종목이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시세가 좋았다가 펀더멘탈도 좋았다가 모멘텀 좋은데 가격이 14만 원부터 지금 급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실적 시장입니다. 실적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종목 보시면 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7배 올랐습니다. 단기간에 거의 한 달 만에 7배 올랐는데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와도 주가가 7배 오를 만큼 실적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진단키트를 팔아가지고. 그렇게 보신다면 실적이 나왔을 때 아마 고평가 논란이 당연히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미리 매수했던 쪽에서는 이익 실현을 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시즌에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굉장히 잘 사셨기 때문에 이제 청산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면 11만 4천 원에 붙을 때
전량 다 청산한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신규로 지금 접근을 하시려는 분들은 11만 4천 놓고 짧게 치고 빠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매매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을 좀 보시는 게 낫다. 실적 시즌에 조심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즌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자. SK 25만 7,500원입니다. 비중은 10%. 지주사 종목이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분은 이제 고점에 좀 사셨죠. 고점에 사시거나 저점에 사시거나인데 이분은 이제 고점에 사셨습니다. 아마 급락 이전에 좀 가지고 계셨던 부분인데 하락할 때 좀 안 파셨고 SK가 이때 이제 뭐냐면 지주사 관련된 부분에서 자회사 관련된 부분에서 약간 이제 그 자회사들이 매각과 합병과 이런 부분을 통하면서 좀 변모를 하는 모습, 그러니까 사업 자체 구조를 좀 바꾸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주사에도 연관을 줘서 좋지 않을까라는 레포트가 작년 10월달, 11월달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아마 개인분들이 그때 또 접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SK 네트워크스, SK 부분뿐만 아니라 바이오와 관련된 부분에서부터 계속해서 기업 내용 자체가 바뀌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이 가셔야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시장이 이제 급락을 맞으면서 밀려 내려왔는데 사실 이제 이 지주사들은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시장이 밀려버리면 겁나게 밀려버리는 거죠. 그 부분이 예전에는 지주사가 가지는 메리트 때문에 올라갈 때 또 더 크게 올라갔던 부분인데 사실 2, 3년 전부터 경향이 지주사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못합니다. 올라가지는 못하는데 내려갈 때는 급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과 다르게 이 지주사에 대한 접근은 조금 우리가 한번 조심해보지 않아야 될까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래쪽에 10만 2,500원 저점 찍었고 지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은 다행히 기술적으로 괜찮습니다. 그래서 반등은 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은 괜찮고 지금 이제 일자 상승 이후에 옆으로 행보 구간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는 2차 상승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2차 상승까지 좀 기대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5만 7,500원의 사신 가격인데 1차적으로 보이는 가격은 한 24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24만 원 정도 올라오면 24만 원부터 여기 매수하신 25만 7천 원 이 구간에서는 일단 전량 다 청산을 하십시오. 청산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 듣고 왔습니다. 대림산업 82,300원의 비중 5%인데 사실 건설주가 많이 요즘에 힘들다라고들 하잖아요. 정부 규제. 근데 대림산업은 그 KCGI 관련해서 펀드 이게 약간 테마 탔더라고요. 네, 테마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보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림산업을 위치해가지고 뭐 사모라든지 이렇게 몇 개가 테마가 들어오면서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런 테마는 거의 이제 단발성이라고 좀 봐야 되고요. 단발성이긴 해도 이제 주가는 강하게 들어왔고 관련된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다만 이제 이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지금 47,950원에서 지금 올랐는데 82,300원까지 위에 올랐고 매수 가격 살짝 좀 넘어왔는데 이때 청산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 82,300원 붙을 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테마가 들어와가지고 매물대로 넘어간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테마가 들어왔을 때 한계는 직전 고점이나 매물대까지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은 82,300원, 그러니까 82,000원에 붙을 때 일단 청산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75,100원인데 아직까지 시세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반등이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등을 주면 82,000원에 붙을 때 일단 절반 정도 청산하시고요. 이때 82,000원 넘어가는지 못하는지 보고 넘어가면은 위쪽에 지금 94,000원까지 보유를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전량 다 청산한 전략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림산업 듣고 왔고요. 한 종목만 더 갈게요. 프로스테믹스 3,435원에 비중 15%. 이 종목은 어떻게 할까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종목을 저는 좀 개인분들이 좀 접근하기 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시세가 어떻게 테마 형성되거나 혹은 어떤 펀더멘탈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일 때는 그게 이제 시세 연속성이라는 부분을 좀 보여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이 하루간의 등락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하루에 등락해 보시면 계속 윗꼬리 아랫꼬리 윗꼬리 아랫꼬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난잡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3,435원에 일단 이익이 좀 나 있는 상태이고 시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보시면 기술적으로 차트 좀 보시면은 아래쪽에 2,550원까지 들어갔고 시세는 좀 살아 있기 때문에 보유는 하시되 5,000원을 돌파하지 못하면은 반등해서 5,000원 돌파 못하면은 전략 청산한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재환 전문위원과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1577-7451번 전화 주시면 됩니다. 이재환 전문위원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